이 뉴스 브리핑 옴부즈맨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 사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예. 요즘 유흥업소나 편의점에 할인점에 그 소주 판매량이 늘었습니까? 뭐 다들 답답한 마음에 네. 끊으셨다는 분도 여기 그 회원 중에서 다시 드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좌파 애들은 좋아서 마실 거고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보수 진영은 너무나 착잡한 마음으로 또 한잔 드시고 또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드시고 예. 이래저래 계속 드시고. 그런데요, 저는 이 뭐 경제학적인 용어지만은 창조적 파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창조를 좋아하시더만요. 창조 경제, 네. 뭐 문화 융성 이런 거 좋아하셨는데요. 확실하게 지금 보수 진영을 창조적으로 이렇게 파괴하고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걸 비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려면, 경제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려면, 또 이 군사적으로 만약에 이 옛날에 뭐 쿠데타가 일어나려면,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변화의 혁명이 일어나려면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순간이 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보수의 흐름이 기존의 이런 보수들로서는 올 때까지 왔고 한계에 왔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번에 일어난 최순실 사태가 밑거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여기 좋아하는 시가 있어서 예, 하나 오늘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요즘 마음을 이거 좀 달래드려야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용운 선생님의 알 수 없어요 그 한 대목인데 예.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고등학교 때 네. 이 교과서에 나왔던 예. 시간인데 창구서스반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알 수 없어요. 그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인데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기 위한 약한 등불입니까? 이 시를 보면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깊은 밤이 지나야 그 새벽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몰려가는 그 구름 사이로 언뜻 보이는 그 푸른 그 하늘로 다시 오는 가을을 갖다 예측하는 것처럼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무언가 이렇게 끊임없이 방송을 하고 옳은 얘기를 갖다 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다시 옳은 그 얘기에 기울이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더 좋은 세상이 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뉴스 브리핑이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과제라고 보고요. 우리 김 사장님은 때를 좀 잘 만났으면 자은택이 될 수도 있겠어요. 문화적으로 상당히 융성하네. 아니 저는 그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 나중에 당 만드셔갖고 그거 되면은 저 문화- 그쪽으로 문화위원장. 그거 하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벌써 예. 잊어버리셨네. 너무 급하고. 뭐 술집에서 일어나셨지만 과거에는 술도 좀 잘 드셨을 만합니다. 아닙니다. 저 문화를 융성하게 하기 위해서. 술을 전혀 못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만 또 술자리에서 또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분들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소님 소장님의 절박한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 실망감이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토록 대통령을 음해코자 했던 우리들에게 아주 커다란 먹잇감을 던져줘 버렸네요. 이제 이 나라는 어디로 흘러가야 한단 말입니까? 좌파 정부 10년의 폐해가 그 뒤에 10년도 모자라 다시 정권을 내주고 이 나라를 정녕 저렇게 대놓고 북지령 만든 정권에 내줘야 한단 말입니까?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인민재판의 구실로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의 애민정신이 이것이었습니까? 만일 박 대통령으로 보수 정권 재창출되지 않았다면 훗날 역사는 무엇라 기록되겠습니까?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이수하겠습니다. 예. 예. 자, 박진수님. 어렵고 두려워지네요. 박 대통령 늘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기나 마무리 잘 했으면 합니다. 나중에 특검 또는 청문회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있었던 4대강, 해외 투자, 세월호, 최순실 사건, 우병우 사건 등을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으면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성숙된 모습에서 성숙된 정치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황 소장님의 사과, 제가 아마 6부 대통령 사과한 직후에 저도 박근혜 정권을 만들자고 좀 이렇게 많이 떠들었고 괜히 쓸데없이 진중권 씨하고 삿대질까지 하고 그러면서 진중권 씨가 나가면서 제가 진중권 씨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니까 진중권 씨가 도망은 미친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제를 모았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솔직히 정권 한 3년 차까지 이 정권 저는 사실 한 2년 차부터 이빠른 소리를 좀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고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제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요즘 보수분들 행태를 생각하면 어째 그때 뭣도 모르고 한 100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이것도 정권이냐 세월호 제대로 수습하고 만약에 유병헌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유병헌이 아니고 유병헌 돈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서 이 시위까지 했습니다. 행진을. 아마 이 정권으로서는 보수 진영에서 사상 처음으로 쿠데타 같은 그런 일이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니 공신 책봉도 못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순간적으로 이제 역적으로 나락에 떨어졌고 이관의 난을. 네. 그리고 유병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청와대에서 전화 왔더라 하는 이야기를 TV 조선에서 그 텔레비 이야기하니까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왔더라 한 순간부터 저는 이제 역신이 됐죠. 근데 최순실이랑 유병헌과에도 어떤 그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최순실이 오늘 이 뭐 세계일보 인터뷰를 했고 지난번에 세계일보에서 누굽니까 정윤회 씨와 3인방 찌라시도 가장 먼저 보도를 했고 최순실이 딸이 또 어떤 특정한 예술중학교를 다녔는데 선화 그 학교가 또 그렇고 통일여제다니까. 그래서 무슨 뭐 종교들은 다 이래저렇게 연관성이 있으니까 어떤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방송용 멘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고소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밝혀지겠죠. 종교적인 측면도 최순실의 최태민의 분명히 이 사건에 무관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관 그랬으니까 그때 뒤로 3인방 정윤회 씨 물러가라고 찌라시 터지기 전에 제가 채널A하고 TV조선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좀 이따 찌라시 터져서 열심히 물러나라 하니까 이제 제가 순식간에 보수 진영에서 저를 종편 십상시로 매도하기 시작하는데 참 황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보고 종편 십상시라고 말씀하신 분들이요. 오늘날 진짜 박 대통령 주변에 붙어 있는 저 버러지 같은 십상시들한테 그 화살을 돌려야 되지 않았나 반성을 좀 하길 바랍니다. 누가 십상시입니까? 누가 충신이고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날 참 이 정권 세우는데 저는 뭐 한 게 없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했고요. 또 이 정권이 무너질까봐 또 제대로 가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이 있고요. 대중들을 오도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해서 사과한 겁니다. 그 사과를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다시 한번 사과하시죠. 자, 또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자, 저도 이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성숙한 어른으로서 어른된 지식인으로서 제 사과가 멋있었다 하는데요. 사과 안 했으면 애 될 뻔했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이 되고도 참 아예 말 안 하랍니다. 예, UCY님. 나라꼴이 영 한쪽으로 북한 정권에 허락받아야 하는 고봉이고 또 한쪽은 대통령이 일개 여자한테 지시받아야 하는 고봉이고 정말 구분이 다 한 걸까요? 지금 이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야 할 판인가? 그러기엔 군인들이 너무 썩어서 군용 침대의 확성기까지 빼먹는 자들이니 소장님 대한민국은 보수 좌파가 아닌 혁명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요 우리 이 뉴스 브리핑이 시민들에 의한 진정한 혁명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시민혁명. 예, 도구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동의 도구. 네. 이 방송만큼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되어서 이 같은 뜻을 이렇게 처음에는 모래알이지만 나중에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진 거대한 대중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이 강이 되고 나중에는 바다가 되어서 이 썩은 이 보수 진보 양쪽의 꼬봉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명만 있었어도 희망이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나깨나 이거 하루에 5개씩 방송을 한다는 게 저도 뭐 방송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이건 보통 열정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형님 그 황빠도 아니고 그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정의감에 얘기를 갖다 하고 아까 그 회원과의 인터뷰에서도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저 이쪽으로 모이고 있는 이게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울분을 토하시던 분들이 뉴스 브리핑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전부 이렇게 하나로 모여드는 흐름을 이제는 만들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생김님, 최순실 문제가 최순실 개인의 문제라면 절대 저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의 문제는 바로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를 쓰고 무리수까지 감행하면서 감추려 한다고 확신합니다. 최순실을 감싸는 것은 최순실을 감싼다기보다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허물을 감추는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볼 방도가 없네요. 박 대통령이 저렇게 개인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문재인 잡을 기회도 날리고 이원 집정부제 개헌도 시도한다면 이건 그동안 박 대통령이 그래도 애국심은 투철하다고 믿었던 제 믿음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 살아보겠다고 나라를 팽개치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보겠지만 저는 이제 박 대통령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치명적인 허물을 덮으려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참 이분 말씀 저 이분 일리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자, 청와대 대수비에서 20일 날 대통령이 재단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국민의 몇 프로가 그걸 믿겠습니까? 재벌들이 이해관계 없이 돈 내는 거 봤습니까? 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5일입니까? 최순실 덮으려고 개헌을 주장해서 저는 이제는 박 대통령은 저는 반개헌론자 아닙니까? 이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라고 생각했고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10시간 만에 JTBC한테 얻어맞았죠. 지금 일부 분들이요. 태블릿 피신이 무슨 피신이 밖에서 조작되니 어쩌니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군가 자료를 통째로 JTBC에 갖다 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돼 보여. 그것이 어떻게 어디서 구해졌는가는 좀 있으면 밝혀질 건데요. 그 방법에 있어서 지금 밖으로 나온 내용과 사실이 일부 다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 사태의 본질이 어떠니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빨리 꿈에서 깨어나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왜? 좀비라고 좀 의심스러우니까요. 맞습니다. 이영민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걸로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종을 쳤습니다. 이제 남은 카드는 대통령 하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늘 걱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시스템에 의해 통치해야 하는데 과거 최필립 목사의 딸에 의존해서 국정 운영을 한 셈이니까요. 이제 박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고 가장 엄중한 시기에 좌파 정권을 잡게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플레이포 이쿠님, 황 소장님 방송을 시청할 때마다 미국도 한국도 답이 안 나오네요. 대통령 주변에 뭐 황 소장님 같은 중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역신이죠. 중심 있는 사람이 있어도 이 지경은 아닐 텐데 안타깝습니다. 어느 인물도 대통령감도 없고 믿을 언론도 없고 당도 없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부패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없는 듯해 보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소장님이 만약에 거기서 뭐 그 뒤에 어드바이스를 해주셨던가 뭐 그랬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더 난감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저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됐겠죠. 하나는 이 술 한 번 잘못 먹다가 다 바가지 덮어쓰고 쫓겨났거나 안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빌붙어서 욕을 바가지 먹다가 나중에 언론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망가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요. 그래도 참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죽을 나오면 빠져나오니까요. 네. 김준님, 왠지 최순실 말고 다른 것도 추가로 추가 폭로가 줄을 이을 것 같네요. 최순실 사건이 사실이라고 치면 이런 극비 사실이 외부로 흘러나가고 JTBC는 증거까지 확보한 것을 보면 청와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서 다른 정보도 끊임없이 밖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때쯤 되면 친박 자처하던 인간들도 박 대통령 탄핵하자고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박근혜 정부는 레임덕을 넘어서 식물 정부 상태가 되어버렸고 경제, 안보 모든 것이 물 건너갔습니다. 헬조선의 진짜 헬게이트가 열렸고 지옥에서 악마들이 튀어나올 시간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요. 최근 몇 년간 입만 여시면 골든타임,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다. 또 최근에는 안보를 정말 지켜야 될 중요한 시점이다. 안보 위기를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유언비어와 한마디로 흑색선전 이런 부분을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저는 박 대통령이 자신이 했던 의혹을 갖다가 한번 보시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최순실 생각 아니었나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우리가 남의 생각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저는 박 대통령을 뽑았지 최순실을 뽑지는 않았는데 네. 참 이제는 아바타가 나오다 못해서 이거 말을 말겠는데요. 근데 진짜 문제가요. 이분 말씀이 예리한데요. 저는 경제 안보에서 지금 바로 잡을 수 있는 한계를 넘기고 있다고 봅니다. 초반에요. 네.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갔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최순실과 이 대기업과의 라인을 통해서 뭔가가 작용이 되어서 대통령이 중국 가면서 옷을 갈아입고 온갖 행사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국 쪽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가는 부분에 왜 갑자기 저런 결정을 하느냐. 적어도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로 봤을 때 박 대통령이 잠깐이라도 미국을 가고 또 미국의 오바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 서로 간에 안보 동맹 이런 구도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내가 중국에 잠깐 갔다 오겠다 이래 돼야 되는데 중국 쪽이 펴놓은 전략에 말려들었죠. 자,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정말 이것도 저는 규명되어져야 되고 작년 9월에 천안문 광장에 올라간 부분도 누가 그렇게 했느냐도 규명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재단에 돈 낸 거하고 관계없는지도 저는 국민들이 그런 대목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골든타임 다 지나갔고요. 이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골든타임이 지나면 의학적으로 그 해생불능. 그러니까 테이블 데스라고 그러죠. 예. 그거 옮기다가 죽은 뭐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휘슬러님, 북족폭탄의 말을 빌리면 초특 대형 개망신, 최순실 원작, 우병우 감독, 박근혜 주연, 십상시 조연, 일장 춘몽은 디엔드. 이제 과제는 저 부패하고 무능한 사쿠라 보수 새머리당을 조속히 해체하고 개혁적인 우익신당 창설에 골몰할 때입니다. 이 말에 저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예, 저는요. 제 여기에 댓글을 다신 분들이 평소에 박 대통령의 대부분 열렬한 지지자였고 100% 아마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찍고 새누리당을 총선에서 찍은 분들일 겁니다. 그분들의 이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제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미련을 버리고 빨리 여기서 국가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자, 코미디언 조르바니. 지적 능력이나 성격이나 결함 많은 건 알았지만 결함이 심각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최순실한테 놀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읽기 민망한데요. 네. 대통령 자리 감당할 사람이 아니니 하야가 답입니다. 정권을 위기 타개하겠다며 뜬금없이 개헌 주장하는 장깨를 보고 오만정 다 떨어졌어요. 자, 압권이요. 월하 이틀간의 압권을 갖다가 두 건을 했습니다. 하나는 개헌 주장을 국회에서 하면서 참 근데 김무성 대표는 저분 사람은 좋은데 왜 저렇게 머리를 깊게 못 쓰고 가장 기쁜 날이다. 박 대통령을 뭐 다시 좋아하는 듯 하면서 온갖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10시간만 참지.
아니, 많은 비박들이 그랬습니다. 그걸 알아보셨으면은 그런 행보를 하셨겠습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시종 일관 이건 아니다. 네. 박 대통령 이건 정말 잘못된 수를 뒀고 이것은 통과되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 최순실 사건이 덮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를 수십 년 하신 분들이 참 그걸 보면 수가 참 아이고 그래갖고는 이제는 또 철저하게 규명돼야 된다니까 좀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좀 쪽팔리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가슴에 나 쪽팔립니다 하고 난 다음에 말로 하긴 그러니까 하나 붙이고 리본을 아니 그 정치는 아무나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때밀다 해도 되고 오빠 나가 해도 되고 뭐 삐끼하다 해도 되고 설마 원래 하십시오. 네. 자신님 정말 진짜 인내하면서 대통령 믿고 참고 정말 새누리가 진짜 세상에 제일 쪼다처럼 해도 참고 믿어주려고 했는데 진짜 정말 이 썩은 집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의 과정도 없이 썩었습니다. 무지하게 썩었고 악의 침에 썩어버린 시체는 코모도 도마뱀 같은 북한의 좋은 음식일 뿐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내년에 IMF 오고 몇 년 길길하다가 먹히고 끝나는 겁니다. 후진국이나 가기 쉬운 국가에서 빨리 이민들 갑시다. 참 아까 밴쿠버 사신다는 분 또 미국에서 농업하신다는 분이 부럽습니다. 네. 참 국민이 걱정인데요. 정신 다 바짝 차려야죠. 진진인길님 최순실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에 억만 % 공감합니다. 어찌 대한민국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꽤나 많이 있을 건데 저런 저질 하류 인간 쓰레기가 자행한 일에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 일부 친박들이 방어하는 꼬라지라니 이 모든 원천은 박통이 책임져야 됩니다. 소장님 계속 이 건 씹어야 합니다. 늘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참 저보고 이분은 계속 씹으라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우병우는 물러가야 된다, 최순실 해야 된다 할 때 제가 참 그나마 쥐꼬리만큼 나가던 방송에서도 많이 잘리고 욕 많이 욕 엄청 먹었습니다. 저 변절자 새끼. 아니 변절이라는 거는 무슨 서로 간에 충성과 그 다음에 봉토를 또 하사하고 이런 계약이 맺어진 다음에 갑자기 배신의 아이콘이 되셨잖아요. 유다. 왜?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병헌 때나 또 뭡니까 뭡니까 상권 분립에 관한 이 국회법 개정안 때나 그 다음에 개헌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인 방해와 정윤회와 이런 어떤 잡스러운 인물들에 대해서 정윤회 씨한테 잡스럽다고 한 거 아닙니다. 정윤회 씨는 좀 억울하겠어요. 한결같은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저를 배신이라 했는데 자 지금 와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데 우병우가 나쁩니까? 제가 나쁩니까? 이석수도 많이 억울하고 있어요. 조홍천이는 그래도 배지나 달았으니 다행이죠. 자, 예. 김태현님, 저도 안부는 극보수, 사회는 개혁보수라고 생각해서 박 대통령을 정말 지지했는데 친중할 때부터 조마조마했었는데 결국 경제 부패 척결들 모두 정말 대책 없는 정권입니다. 다들 본인이 대통령하면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착각을 하죠. 하지만 자질들이 너무 떨어지는 대통령이 거의 23년간 지속되니 나라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네요. 자질이 없으면 솔직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해야죠.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가도 날짜만 채우는 것은 될까요? 그 아버지가 기초를 가져온 이 국가를 아르헨티나 같이 가서야 최순실 사태 참 기가 막힙니다. 할 말 없습니다. 참 그러네요. 아버지가 세우시고 네. 따님이 그 뒤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것도 결자해집니까? 자, 그 다음에 찬님 현재 문재인처럼 북한의 결재받는 국가 안보를 흔드는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좀 자빨이고요. 이런 의혹이 넘치는 최순실을 옹호하는 사람은 보수 꼴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과 동급인 보수 꼴통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황 소장님 같은 보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참 사람 객관적이기 어렵습니다. 저도 왔다리 갔다리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은 중심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그때마다 참 이러면 또 피곤할 건데 이러면 또 씹힐 건데 이쪽 저쪽에서 참 이 갈등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신보수
어떤 세력이 등장할 그럴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민웅님, 민심을 어루만지는 게 아니라 다스렸던 썩어빠진 조선시대 4대 부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맞긴 한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전부 들어보면 양반 4대부 계층의 폐악질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요. 대한왕국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분 정말 예리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이번에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는 행태를 보면 이거는 민주국가가 아니죠. 거의 왕국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옷 갖다 바치고 가방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그 패거리를 중심으로 한마디로 국가의 권력, 예? 그리고 청와대, 사법기관 등이 놀아나는 꼴을 보면요. 이거야말로 국가가 아니죠. 자, 어게인님, 이 방송 보면서 정말 최순실 문제 포함 여러 가지 나라 꼴에 속이 터지네요. 소장님, 이 정권 창출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세월호 때 유병헌 건으로 많은 불이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잘 되도록 충원도 많이 하셨고요. 근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며 얼마나 속아일을 하실까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꼭 내가 읽을 때 또 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유 정말 속이 많이 상합니다. 네. 예, 자 그다음 읽으시죠. 네. 휘슬러님, 십상시가 높고 높되 무리수에 비할까 마는 무수리에 비할까 마는 무수리 위세가 속절없이 떨어지니 아둔한 군주는 기댈 곳이 어디인가. 좌익 준동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찍은 아둔한 여자. 그래도 한가닥 기대를 가졌으나 한숨만 나온다. 지하에 계신 대통령이 피눈물을 흘리신다. 꼭 나라가 망할 때 되면은 왜 이렇게 그 종교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뭐 정치 훈수를 두면서 이렇게 뒤집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한 때도 그랬고, 과거 러시아 공민한 때는 신돈, 네. 러시아 제정 때 니콜라이 2세 네. 마지막 황제 때는 네. 이 라스푸친, 그런 어떤 이런 이 요망한 사람들이 설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이 마지막에 꼭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민비도요. 마지막에 자신에 대해서 점을 잘 쳐주고 맞습니다. 예, 무당 같은 사람을 옆에 두고 그 무당이 온 관직에 갈라는 사람들한테 돈을 다 받는 것이 이 조선이 망할 때 마지막에 벌어진 겁니다. 저는 민비를요 무슨 뭐라 부릅니까? 명성황후니 뭐 말도 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정말 백성들을 덩쳐먹은 민씨 일족에서 악질적인 여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역사를 올바로 기술해야지요. 명성황후는 뭐 일본 놈이 죽이면 다 훌륭한 사람입니까? 네. 자 오늘 이제 이만큼 하겠는데요. 우리 김 사장님은 뭐 얼굴이 그래도 잠을 잘 자신 것 같아. 아닙니다. 어저께 그 아버지 제사가 오늘이라 산소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좀 힘들어서 푹 잤는데. 아이고 참. 그래 이 요즘 뭐 잠 못 이루는 분이 많은데요. 이제 갈 길이 멉니다. 저는요 최순실 사태가 15라운드까지 가야 될 건데 이제 2라운드입니다. 앞으로 이 1, 2라운드에서 본 게임들은 이제 예고편일 정도로 본 라운드에서 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제 초반에 세게 맞았어요. 이제 어지간한 일이 생겨도 충격이 좀 덜할 거니까요. 뭐 이제 뭐 오만갓 조연들이 다 등장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영화 뭐 내부자들 거기에 등장하는 만큼의 이 잡다한 이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별의별 인물 다 등장하고 진짜 무당이나 사이비 종교도 하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한 일을 겪더라도 속상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 철저하게 망가져야 이제 다시 일어설 날이 다가온다 생각하고 그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무정의 코너 김문현 사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계십시오. 예, 고맙습니다.